자, 68페이지 가시겠습니다. 68페이지 가시고 53번 문제부터 볼게요. 한국부동산 중개주식회사는 일단 한국부동산 중개주식회사라는 상호가 쓰여줄 수 있는 상호인가요? 네, 가능한 상호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계공인데 중개업 외에 겸업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몇 개인가?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할 수 있는 업무다 O, 아니다 그러면 X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기억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O, 니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X, 왜 X? 예, 대상이 잘못됐죠? 예, 공인중개사 아니고 계공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오, 분양대행은 물량 제한이 없어요. 자, 니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0제곱미터인 상가의 분양대행. 오, 미음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용역업. 용역업을 하는 건 안 되죠. 예, 대신 용역업을 알선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선, 용역업 아니고요. 비읍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요것도 O입니다. 자, 54번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한번 또 해볼게요. OX로 예,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기억 3,000세대 공동주택의 분양대행. O. 니은 한 사람이 계속 픽살이 나오네. 자, 실무교육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안 되죠, 안 돼. 예, 이거는 왜? 계공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계공을 대상으로. 디귿 19세대 미분양 연립주택의 분양대행. O. 니을 10,000제곱미터 이하의 택지로의 개발사업. X. 예, 왜? 개발사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줄 수는 있어요. 예, 개발사업과 상담은 다른 거니까요. 미음 전체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대행. 이거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 X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잖아요. 300세대 넘어가는 것들은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미음번 X, 비읍번 바닥면적 3,000 넘는 상가의 분양대행 O. 시옷 공매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O. 이응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O. 지읒 중개업에 부수되는 이사업체의 운영 X. 자, 시옷과 이응이 있잖아요. 밑에서 저 세 번째하고 두 번째 거 그 오른쪽으로 묶어볼게요. 시옷, 이응 오른쪽으로 묶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대리업 등록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할 수 있을까요? 대리가 아니니까. 예, 대리가 아니니까. 알선과 권리분석은 사실행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법인이. 뭐를 등록하고 하는 거야? 대리. 매수신청의 대리, 입찰신청의 대리. 대리할 때 대리업 등록을 하는 거죠. 55번은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55번 문제. 뭐 좋은 문제죠.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계공과 중개법인과의 차이점에 해당이 되는 걸 전부 찾아야 돼. 몇 개인지. 기억. 사무소의 면적 차이 없습니다. 니은 사원 임원의 유무. 이건 차이 나죠. 예. 자본금 차이 나요. 개인은 자본 규정이 없고요. 법인은 5천만 원. 근데 왜 1억, 2억 이렇게 답변하려고 했죠? 예, 그거는 보증액이 그런 거죠. 예, 그건 자본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니을 업무 보증 설정에 요게 이제 아까 여러분 답변을 하려고 하셨던 1억과 2억. 이게 차이 나네요. 이것도. 예. 미음 업무 보증 설정 방법 X. 이건 차이 날 게 없어요. 어차피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보험, 공제, 공타. 예, 셋 중에 하나. 이건 똑같아요. 비읍번 등록인장. 차이 있어요. 개인은 뭐, 법인은 뭐. 개인은 실명인장, 법인은 법인의 인장. 조금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은 비인감, 법인은 인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시옷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를 주어서도 안 되고요. 그 시옷번은 별표를 좀 따로 하나 할게요. 여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물건에 대한 범위는 일체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고 둘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건에 대한 차이는 없고요. 이응. 고용 가능한 고용인의 수. 차이 없어요. 이것도.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고용을 안 하든 뭐 그 법인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역시 개인에서 알아야 할 문제니까. 지읒. 겸업 업무. 차이 나지요. 예.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고 법인은 겸업 제한 있고. 치읓. 분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도 차이 납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요. 기업의 이전, 휴업, 폐업 신고의 절차는 특별히 차이 날 건 없죠. 뭐 신고하는 건 똑같으니까. 56번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주어가 개인이니까 겸업 제한이 없는 거죠. 다만 이 법에서 제한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있겠죠. 네,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볼까요? 네, 공인중개사법 밑줄 한번 해보고 이 법에서 제한하는 업무는 금지행위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보셨던 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등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네, 그거는 전문 자격이 필요한 거니까. 또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막 수술 같은 거 해도 됩니까? 안 되지. 수술하면 의료법 위반이니까. 그럼 수술은 누구만 해야 돼? 의사 중에서도 어떤 의사? 외과 의사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면 뭐든 하고 싶은 거는 뭐든 할 수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의사가 되고 싶다. 방법이 있죠. 뭐 어떻게 하면 돼? 뭐 이제 공부해서 의사 따서 하면 되는 거죠. 작년 제가 다른 학원에 이제 그 합격증 모임에 갔더니 의사는 아니고 약사들이 있더라고. 약사. 예, 약사. 예, 그래서 약사가 그 명함을 뭐라고 파고 다니냐고 봤더니 저는 약사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약국장이라고 파더라고. 예, 명함을. 그 왠지는 모르죠, 저도. 그렇게 그 명함을 그냥 약국장 누구 이렇게 파고 다니더라고. 약국의 장이다 이런 뜻인가 봐. 아니, 약사야. 약사인데 약국장이라고. 약국장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그것도 유사명칭으로 보니까. 근데 그 약사들이 이 공부를 좀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2명이나 있었어요.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약국만 좀 전문적으로 중개업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그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이면 개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칙이 안 되네, 부칙이. 그래서 2번 틀렸고. 3.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 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소개할 수 있고,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운영도 됩니까? 됩니다. 네, 왜 돼? 개인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다. 소개도 되고 운영도 되고 개인들은 겸업 제한 없으니까. 실제 이 사업체니 그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실무에서. 4. 법인인 개공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죠. 분양 대행은 물량 제한이 없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이든 아니든 다 가능하고. 5. 법인인 개공의 겸업 제한을 위반할 때 절취, 상취. 네, 그래서 어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갔죠? 네, 맞는 표현이네요. 57.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 모든 개공은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하나씩 보죠. 일단 법인이 할 수 있나요? 네. 공개도 할 수 있고 부칙 개공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네. 예, 1번이 정답이네. 자, 이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이면 부칙 개공도 들어갑니다. 법인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 6개, 즉 임상경, 분수경 모두를 영위할 수 있다. 한 개가 안 되죠. 경매, 공매 업무는 누구는 안 돼. 부칙 개공이 안 되니까. 3. 법인인 개공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하여야 한다. X.
겸업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담이 제일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4. 법인행 계공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런 도배 이사업체를 알선, 소개는 할 수 있죠. 5.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20호 미만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여금을 겸업할 수 있다가 맞고요. 세대수 제한 없고. 58. 고용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 계공은 다른 계공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 이게 되는 게 내자로 뭐라 해요? 계공이 또 다른 계공의 고용이 되는 게 뭐야? 이중 소속이니까 될 수 없죠. 2.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소공이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어요? 네, 중개보조는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해야 한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질문. 소공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 거는. 3.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보조원으로 되는 경우에,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인 있어요. 중개법인. 네, 그럼 중개법인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원 또는 임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되니까. 얘네는 소공이에요. 넓게 보면. 그렇죠? 예,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얘네는 뭐에 들어가냐면, 중개보조원에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얘는 뭐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소공과 중개보조원이기도 하지만 직급으로 보면 굉장히 뭐하게 올라갔어요? 높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보조원하고 이 중개보조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무슨 교육도 받고 실무교육도 받고 연수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도 받아야 돼. 얘도 뭐를 받고 실무교육을 받고 연수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중개보조원으로서 아니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얘가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그 직급이 있으니까 이건 중개보조원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개보조원은 뭐를 받지는 않아. 직무교육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를 받고 들어가니까요. 실무하고 연수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거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예. 4. 고용인도 비밀 준수 의무랑 금쟁이 준수 의무 등을 부담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금지행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담하는 것들이니까. 5.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본다. X. 뭐 틀렸어요? 모든 행위가 틀린 거죠. 모든 행위 아니고 업무상 행위만요. 업무상 행위만 계공의 행위로 봐야 되겠죠. 59. 소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 법인의 임원이 아닌 소공은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대요. 얘는 틀렸어요. 왜? 소공이라는 신분에서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 이거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예. 2번. 소공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있고. 3. 중개보조원은 소공이 될 수 없지만 중개보조원은 소공이 되면 안 되겠죠? 소공은 계공이 될 수 있다. 소공도 계공되면 안 되죠. 둘 다 이중소속에 걸릴 테니까요. 4. 계공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입혔대요. 누구 과실로? 계공의 과실로. 그러면 양벌에 의하여 소공도 공동 책임을 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럼 만약에 계공 때문에 소공이 같이 책임지면 이제 소공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불안도 하지만 이제 취업을 할 때 서로 면접을 봐야지. 그렇죠? 예. 이게 좀 또라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책임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누가 사고 치면 누가 연대에서 책임지는 경우는 있어요. 소공이 사고 치면 계공이 연대에서 책임지는 경우는 있어도 계공의 과실을 소공이 책임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저는 반대의 개념이고. 5.
개공은 소공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밑에 여백에다 좀 하나 적어놔 볼게요. 우리가 고용신고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신고가 있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라는 게 있어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업무 개시 전. 여기서 업무 개시는 누구를 기준으로? 개공 아니고 고용인. 그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안에 뭐 한 날로부터?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각각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했을 때 제재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제재가 어떤 경우가 주로 많죠? 예,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대개 제재는 업무정지 아니고 과태료가 많잖아. 근데 이건 특이하게 업무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해요. 이게 신고 중에서 업무정지가 있는 게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 신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1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 예, 그래서 요 신고가 특이하게 업무정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신고는 관청에서 굉장히 뭐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5번이 일단 뭐 옳은 표현이고요. 60번 소공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소공에 대한 자격 취소가 있어요? 예. 뭐 하면? 소공이 뭐 하면? 뭐 정지 중에 업무하거나 정지 중에 이중 소속하거나 이러면 자격 취소 먹죠. 2. 소공의 중개 업무 취급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하죠. 예. 3. 이중 소속 금지해야 되나요? 소공이? 예, 그럼요. 이중 소속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의무가 있죠. 업무 개시 전까지. 5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 이랬는데 그 작성의 의무라는 말 있잖아요. 밑줄 하나만 좀 잡을게요. 작성의 의무는 오로지 누구한테만요? 개공한테만. only 개공한테만 있는 거예요. 예. 개공만 의무예요. 그러면 소공은 작성의 의무는 없어요? 예. 그러면 소공이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은 있지만 그게 뭐가 아니라고?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소공한테 없는 의무가 있다면 무슨 의무? 작성의 의무는 없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작성할 수 있어 대신. 61. 중개보존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 개공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공의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2.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본다. 3.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 왜 얘 날인 안 하죠? 얘는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 날인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4. 개공은 중개보조원과 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안에, 1월 아니고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5. 중개부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부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당연한 거죠. 중개부조원한테 어떻게 업무정지를 내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개부조원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 그럼 누구한테 업무정지를 내려야 돼? 그를 고용한 개공한테. 그럼 이게 이제 개공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대신 져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용인에 대한 뭐를 잘해야 돼. 주의 감독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62.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 중개보조원이란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번 상당히 그럴싸한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는 말 빠졌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맨 앞에. 네, 맨 앞에 뭐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런 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습하실 때 채점 다 해갖고 오시네? 채점 안 해갖고 오시는 게 좋은데. 막 궁금해요? 못 견디겠어요? 그 채점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왜 오래 걸리냐면 이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설을 찾아보게 되고 그것도 해설이 미진하면 책을 찾아보게 되잖아.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풀어갖고만 오시라고. 여기 와서 수업할 때 초점 오면 되잖아. 네, 그 시간이 좀 아깝잖아. 그런 식으로. 네? 안 걸리긴 뭘 안 걸려. 몇 시간은 걸리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풀어갖고만 오시라고. 채점. 네, 하지 말고. 네. 여기 와서 다 맞았다 가면 되잖아. 다 네? 네. 그러니까 채점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 세이브 되는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낫잖아. 그잖아요? 네. 이거 채점 뭐 할래 이거? 그냥 예습만 풀어갖고만 오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자, 62번. 예. 1번은 당연히 틀렸고 2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하고자 할 때 미리 개공이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잠깐 칠판 보면 고용신고가 이게 업무 개시 전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이게 이제 업무 개시 전이니까 이제 사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가 숨어져 있냐면 고용을 먼저 해, 신고를 먼저 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고용을 먼저 하고 사후 신고거든. 네? 고용을 먼저 하고 사후 신고. 자, 그럼 여기도 봐요. 고용 관계가 종료가 먼저 되는 거야, 신고를 먼저 하는 거야. 종료. 그러니까 둘 다 사후 신고라고. 그러니까 미리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미리. 그러니까 고용하기도 전에 신고할 필요 없고 종료되기 전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네, 2번 맞았어요. 3.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에 처해질 때 그 개공에 대하여도 항상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 X. 자, 뭐가 틀렸어? 항상 동일한이 틀렸죠. 어떻게 항상 동일하겠어요? 위법한 어떤 행위의 경중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예컨대 중개보조원이 뭘 어떻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품 초과 수수를 했다고 치죠. 누구 없을 때, 개공 없을 때 막 500만 원 봐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받아버린 거야.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500만 원만 봐야 되는데 5천 받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 개공이 시켜서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러면 벌금을 정할 때 누구를 더 세게 해야 되겠어? 개공을 먼저 좀 세게 하고 중개보조는 좀 약하게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게 아니라 그냥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은 그 한도만 같이 가는 거지 액수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령 개공이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중개보조는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중개보조원이 1,000만 원을 받으면 개공은 100만 원만 받을 수도 있는 거지. 항상 동일한 벌금형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액수가 동일하다는 뜻인데 그건 아니고. 4. 중개보조원에게는 비밀 준수 의무가 없다. 있죠. 예. 중개보조원은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해요? 예, 그걸 조금 고급스럽게 하면 죽을 때까지를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업무를 떠난 후까지. 예, 그죠? 업무를 떠난 후까지라고 하죠. 시험에 죽을 때까지가 안 나와요. 자, 5번 중개보조원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얘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어요. 얘는 뭐 하지 않으니까요. 중개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도장을 찍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3. 개공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공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래야지요? 예. 2.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렇죠.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건 직급이고 자격이 있으면 다 소공이에요. 법률적으로는. 3. 개공이 민사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개공에게 고용인의 관리 감독상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과실, 무과실 책임을 지잖아요. 왜 무과실 책임을 지지 우리는? 그때는 고용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고용인에게 과실이 있으니까 개공은 뭐라 하더라도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니까 민사 책임은 면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는 면책이 되긴 해. 형사는 뭐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요.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면책이 되는데 민사는 무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의과실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민사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성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는 거야. 무과실 책임으로 우리는. 예. 그래서 민사상 부분은 개공에게 뭐가 없어도야. 고의과실이 없어도 당연히 부담하는 거다. 그런 거 부담하기 싫으면 안 써야 돼. 누구를? 고용인을. 예.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 민사 책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4. 고용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에게, 그 개공과 고용인에게 연결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개공하고 고용인이 책임이 있잖아요. 얘네는 무슨 책임이야? 연대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도 같이 갖고 있는 거지. 책임이 연대 책임이니까. 따라서 채권자인 의뢰인은 연대 채무자인 개공과 고용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택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같이 갚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채무자만 선택해서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다 불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인정되는 게 구상권이야. 예. 자,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이 단순한 업무도요. 중개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단순한 업무인가요? 그럼요. 전혀 관련 없는 단순한 업무가 어디 있겠어. 관련이 있는 단순한 업무겠죠. 예를 들자면요. 현장 안내 이런 거. 일반 서무 같은 거, 전화 받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업무에 관련이 되죠. 근데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를 고용한 개공도 책임을 진다. 당연히 져야죠. 이때 책임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왜 무과실? 중개보조원에게 과실이 있으니까. 예. 중개보조원의 과실이 있으니까 무과실인 거야. 그럼 만약에 중개보조원도 과실 없고 개공도 과실 없어. 그럼 책임 있어?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6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이긴 한데 본시험 유형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나오는 타입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형 문제로 잘 나오죠. 이건 별표를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개공과 그가 고용한 소공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공을 그러니까 을 자리에 소공을 줄 때도 있고 을 자리에 중개보조원을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예. 틀린 거 1번. 을이 즉 소공이죠.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져야지요? 이때가 이제 무과실이라고 했고요. 2번. 의뢰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하여 얘가 연대 책임이니까 연대하여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3. 을이 고의로 그러니까 소공이 고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대. 근데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OX, X. 누구에게도 당연히 있어요. 갑이 무과실 책임을 지니까 설사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있는 겁니다. 4.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대요.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대. 그 벌금형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얼마짜리 벌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가 중개보수 과다수수니까 1,000만 원 이하. 왜 1,000만 원 이하지? 1년 1천이니까 그 금품초과수수가.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을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서는 벌금 때문에 자격이 정지되는 걸까요?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정지되는 걸까요? 벌금 때문에 아니면 중개보수 과다수수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중개보수 과다수수 때문에. 그게 뭐지? 금지행위라서. 그러니까 소공이 무슨 행위를 하면?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정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다만 이 벌금형이 얼마를 넘어가면요. 300만 원이 넘어가면 얘는 결격에도 들어가기는 해. 그렇지만 자격이 벌금 때문에 오늘 자격정지되는 건 아니고 중개보수 과다수수 때문에 되는 거 정확히 이해하시고
5.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역시 징역형 몇 줄 하시고 얼마 이하 징역형 올 수 있어요? 1년 이하. 왜냐면 1년 1천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벌금도 올 수 있고 징역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되면 을의 자격은 취소되는 게 맞아. 왜 취소돼? 자, 이거는 중개보수 과다수수 때문에 취소돼, 징역형 때문에 취소돼. 이거는 징역형 때문에 취소되는 거야. 왜? 이게 취소 사유잖아. 부정대선, 선에 들어가잖아, 얘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번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때문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거고 5번은 뭐 때문에? 징역형 때문에 자격이 취소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65번은 고용 및 고용관계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찾으라 라는 문제입니다. 1. 소공 또는 중개부조의 모든 행위 아니고 업무상 행위만을 개공의 행위로 보는 거 맞죠? 1번은 맞았네요. 2번.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부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한 때 고용신고. 이때 고용신고는 무슨 신고로도 가능? 전자적 신고로도 가능하고 뭐 하기 전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적 신고가 안 되고 그 가로 부분을 둘 다 채색할게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출제가 되는 과목이라서 알고 계시고 작년 28회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뭐를? 고용신고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럼 올해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건 안 돼. 뭐만 전자적으로 가능? 고용신고만. 예, 그 법이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참고만 하시면 돼. 고용신고는 전자적으로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안 되고 그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느 한 수험생이 3달 동안 계속 같은 문제를 질문을 하더라고. 올해. 그러니까 지금 3달이 뭐야? 3, 4, 5, 6, 7. 지금 5달째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공부를 못 하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돼. 예, 그냥 모르면 뭐 한 대로.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다른 거 자꾸 봐야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할 때 총칙이 어렵잖아. 그럼 어려운 대로 그냥 넘겨. 그냥 어려운 대로 넘기라고.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뭐 하지 말고. 나 오늘 내가 죽든 이거를 이해하든 둘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문제가 골고루 나오는데 어떤 한 분야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냥 그 이유 같은 것들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것도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고용신고는 규정이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전자적 신고할 수 있다고. 근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적 신고를 받아준다는 규정이 없는 거야.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아무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안에 각각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에 하는 일 맞잖아 이게.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알려줘야 돼. 협회. 그래야 이 고용인들이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3.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밑줄 한번 쭉 잡을게요.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 예, 까지 밑줄 하시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공이 중도금을 횡령을 한 거야. 자, 소공이 중도금을 어떻게 횡령할 수 있죠? 가령 개공이 없는 사이에 손님이 와서 중도금을 중개사무실에서 놓고 간 거야. 누구 오면 주라고. 아니, 개공 말고. 그 매수인 오면 주라고. 아니, 매수가 아니고 매도인 오면 주라고 줘야겠지. 예. 그래서 매도인 오면 주라고 놓고 간 거야. 근데 소공이 그걸 중간에 어떻게 했어? 횡령했단 말이야. 먹긴 뭘 먹어요, 돈을. 횡령을 했다 그래야지. 횡령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업무냐 이거야. 업무지. 이런 게 업무란 말이야. 그럼 책임져야 돼?
누가? 개공이. 왜? 업무상 행위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 알선 업무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4번이에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채색 한번 할게요. 행위자의 무슨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때 소공이 횡령을 했는데 소공네 집에 쌀이 떨어진 거야. 에? 그럼 횡령 아니야? 그런 건 안 따진다는 거지.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5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고용인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개공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뭐가 있대? 과실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거야. 피해자한테도. 그러면 개공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면 있다. 있는데 판례가 화살표 한번 해볼게요. 있는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과실상계 가능. 이게 뭔 말이에요? 과실상계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너도 과실이 있으니까 너가 손해본 돈이 만약에 1억이면 너의 과실이 만약에 50%라고 한다면 개공한테는 얼마나 물어봐달라고 해야 돼? 5천만 원만 이렇게. 그래서 과실상계 하겠다는 얘기죠. 물을 수 없다가 아니고 과실상계는 적용할 수 있죠. 66번 인장등록 고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거기 고용계약의 법리라는 게 뭐냐면 그 위에다 쓸게요. 고용계약 법리 위에다가 고용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죠? 개공과 고용인이. 그럼 누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등록관청이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 얘네 둘이 계약하는 거니까 고용계약이라는 건 계약이잖아요. 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OX. X. 뭐는 해야 돼? 신고는 해야 돼. 왜? 그래야 관리를 하지. 그러니까 강동구 안에 소공이 몇 명 있는지, 강동구 안에 중개보조원이 몇 명 있는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공이 몇 명인지는 당연히 알겠고. 그러니까 그걸 알려는 주라 이거야. 그럼 다시 개공이 고용인을 고용하던 너가 개공에 취업을 하던 관청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거야. 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뭐는 해줘? 신고는 해주라 이거야. 신고는. 그래야 관리를 해줄 거 아니야. 관내 몇 명 있는지. 2번. 소공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법적 책임이 없다. 법적 책임이 있죠. 뭔 책임이 있어? 세 가지 책임이 하나 있잖아. 민사, 형사, 행정. 그게 다 법적 책임이 되는 거죠. 법적 책임이 있고요. 3. 개공이 소공을 고용을 한 때 고용일로부터 3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런 규정은 없죠. 며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는 10일. 여기는 고용한 때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4. 소공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대. 해야죠.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지요. 5. 개공은 등록 인장을 변경을 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안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게 정확히 맞았네요. 7일 안에. 6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만 해줄게. 자, 개공갑이 고용한 소공을은 그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이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대. 중요한 거짓말을 한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걸 한 거지. 그렇죠? 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은 쓸모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냥 소유밖에 못해. 근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거래를 체결하게 했으면 이게 뭐에 들어가죠? 금지행위지. 근데 금지행위 중에 어디에 들어가지? 금지행위 중에서도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년 1천이죠. 근데 의뢰인에게 얼마의 손해까지 입혔대 지금.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대. 비싼 땅은 아니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찾아. 비싼 땅은 아니잖아. 3천만 원이니까. 3억이라고 할까? 예. 자, 1번. 소공을은 1년 1천에 처해지며. 그런가요? 예, 거짓말 했으니까. 만약 을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자격도 취소된다. 다시 한번 해볼게. 왜 자격 취소되는가? 거짓말해서 징역 때문에. 징역형 받으면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고. 이 계공갑에게는 그러니까 그를 고용한 계공갑이죠.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얼마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액수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로 인하여 결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이로 인하여 결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OX. O. 왜? 양벌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그것이 설사 얼마가 넘는다 하더라도 300이 넘는다 하더라도 양벌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뭐가 아니야? 결격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뭐 때문에는? 벌금 때문에는. 이 벌금 때문에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 없다. 거기도 따로 채색 한번 해볼게요. 등록도 취소시킬 수 없다. 등록도 취소시킬 수 없다. 에다 채색하시고. 예. 왜 취소할 수 없다고요? 결격이 아니니까. 자, 일단 뒷장 넘어가고. 3. 계공갑은 의뢰 행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거기다 다시 한번 채색합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에다가 채색. 취소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취소될 수 있으며 채색한 거하고 앞장에 취소시킬 수 없다와 충돌하잖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어려워. 개념적으로 보면. 응? 앞에는 양벌 때문에는 등록이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고 뒤에는 금지행위. 그러니까 지금 의뢰행위가 금지행위니까 의뢰행위가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는 계공이 한 것처럼 취급되니까 그러면 의뢰행위가 계공의 행위로 간주돼서 계공이 금지행위 한 거니까 절취상취, 상취, 취소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앞장 넘겨보세요. 2번에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취지는 결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3번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행위의 그 수준이 금지행위니까 그 행위만 가지고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3번에서의 등록 취소는 상취니까 금지행위 상취. 그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취소하든가 안 하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4. 계공갑은 을과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발생된 손해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요. 계공이 대신 배상한 경우에 계공이 혼자 다 배상했다면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5. 다만 위 4의 경우 계공에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틀렸네.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68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좀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6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공갑 소공을은 사적인 일로, 거기 사적인 일 위에다가 써볼게요. 얘는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 아니에요. 업무상 행위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무슨 행위? 사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게 가령 집에 퇴근해서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근한 이후에 그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싸우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런 사적인 일 때문에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때려놓은 모양이네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죽도록 때렸네요. 이 정도면. 징역 2년에 선고를 떨어뜨릴 정도면 거의 죽도록 때린 거죠. 그죠? 뼈 정도 부러져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자, 질문. 소공을,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지금 집행유예 받으네.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야. 왜 결격이야? 집행유예니까. 금고형 이상이니까. 예, 그렇죠? 개공 갑한테는 어떤 효과도 없어. 왜 어떤 효과도 없어? 이게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대신 개공이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귀찮은 일이 생겼어? 얘를 해소시켜줘야 돼. 몇 달 안에? 2달 안에. 뭐 그런 거밖에는 없네. 책임질 거는 없고요. 그죠? 예,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1. 갑은 을이 병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진다. 그런 거 없고요. 업무상 행위 아니니까. 2.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자격은 당연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데 왜 취소되지 않아? 징역 2년 떨어졌는데. 정답. 이 법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징역형도 무슨 법을 위반해야 자격이 취소돼? 이 법. 이 폭행죄는 형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은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3. 을은 다른 계공의 중개보존이 될 자격은 없다. 없어요. 결격이니까. 얼마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왜 3년? 집행유예 3년 받았으니까. 예, 그렇죠? 예, 3년 동안. 그러니까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결격이라는 얘기죠. 4. 을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벌금형 이상은 맞아. 징역형이니까 갑의 등록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아요. 5. 갑은 양벌에 의하여 1,000만 원 양벌 적용 안 됩니다. 왜 양벌 적용이 안 되죠? 네,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6번 한번 적어볼게요. 맨 밑에다가. 갑은 몇 월 안에? 2월 안에 을을 해소하여야 한다. OX. 요 해소는 해줘야 돼. 왜? 얘 결격이니까. 만약에 해소 못하면 얘한테 업무 정지 떨어지잖아요. 예, 해소는 해야 된다고. 예.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진도가 응? 아니 다음 주에 그렇게 많이 안 나가려고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105페이지에 57번 문제까지만 풀어갖고 오세요. 105페이지에 얼마 안 돼요? 아니 얼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풀어볼까 그러면? 네, 거기까지만 풀어오세요. 예. 105페이지에 57번까지만. 예. 네, 거기까지만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